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부의 이 과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에 의해서 지수가 양시장 다 마이너스 4% 급락 마감을 했었는데,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거의 대부분 만회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종목군들도 탄생을 하고, 또 낙폭을 얼마 줄이지 못하는 종목군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종목군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월등히 지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2차전지도 올라오고 제약바이오도 올라오죠. 근데 이들보다는 여전히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신고가 위에 있고 더 강한 종목군들에서 배팅을 하고 함께 그 시세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하고 투자하고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오늘 보니까 71조를 넘어서던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시장에 이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지수가 많이 빠지더라도 특정 구간에서는 폭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 이틀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위 구간에서 종목을 잡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어차피 지금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동시에 올라왔죠. 그 이후에는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올라오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각각의 전략을 잡고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유료 회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나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청 제한된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하고 매수 의견을 드리고 그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플레이를 지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적인 부분은 많이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예탁금 71조, 유동성이 받치는 증시, 성장성 있는 산업은 조정시 매수로만 대응하라. 대한조선 상한가, 왜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었고, 조선 섹터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종목군들은 이따가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지만 많이 빠지게 되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성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정부 그리고 미국 양 국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미국의 이번에 메타 MS 실적 발표 때 카페스 투자를 늘려놨는데,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조정시 이쪽은 매수 관점이죠. 또 여기에서도 오늘 2차전지 굉장히 폭등을 하는데요. 이번에 시장 하락할 때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깊지 않더니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산업은 아니죠. 대신 최근에 낙폭도 크고 몇 년 동안 쭉 바닥을 기어왔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를 하다가 점차 회복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마이너스권에서 음봉을 그릴 때, 그것도 음봉이 하나가 아니라 2, 3음봉 그릴 때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장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다 월등히 많은 상승 종목수 속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거래 대금이 계속 점적으로 좀 줄어들어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거를 제하면 시장이 아주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올라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어제 기준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오다가 긴 윗꼬리를 맞고 떨어진다든지 시가 고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으면 상당히 시장이 불안했을 수도 있겠으나, 한국도 지금 대주주 요건 10억에서 30억, 50억,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50억으로 가닥을 잡아간다 이런 내용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50억 맞춰놓고 이번에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또 총선 이기게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바꿔버릴지 모르겠지만 50억으로 그냥 진행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주주 문제는 일단락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미 증시 상승 마감 속에서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되었는데, 오늘의 핵심은 고객 개탁금이 70조가 넘어버렸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이 유동성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빠져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시장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강하게 하락했던 미증시가 하루 만에 금리 인하라는 이 기대감이 급격하게 드러난 이슈와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 전환에 힘입어 강한 반등의 마감이 되었고, 시장 주도주 팔란티어가 굳건히 살아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며 강세가 마감되었습니다. 국장은 전일 선제적으로 지난 금요일 대주주 기준 관련 급락했던 하락분의 일부, 그리고 지속되는 정부의 완화 기대감과 미증시 상승에 따른 부분까지 더해지며 금일로 추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강하게 하락했던 금요일의 하락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왔으니, 이번 하락에 대주주 10억 이슈가 직격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고객 예탁금이 다시 71조를 돌파하는 상황이라, 즉 유동성이 시장에 빠져도 하단에서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수가 생각보다 밀리지 않고 빠르게 올라온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산업과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그쪽에 계속 집중하는 흐름이 훨씬 좋을 수 있고요. 2차 전지는 별 이슈가 없어도 지금 막 올라오는 흐름을 보면 바닥은 찍고 바닥 다지는 과정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일장 시작과 동시에 삼성 SDI가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와 함께 상승을 하더니 에코프로 BM이 실적 이후에 폭등을 합니다. 사실 뭐 실적 콩콜 내용을 봤을 때는 연속적인 폭등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 연속적인 폭등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이평선의 트위스트를 지금 종목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평선이 돌아설 텐데, 지금의 주가는 이제 이런 쪽이죠. 이게 120평선이니까 넘기고 빠졌다가 다시 넘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하향하고 있는 장기 이평선이 평평하게 돌아서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종목은 1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지금은 잘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분들 여기에서 이제 음봉 두세 개씩 떨어지면 그때 보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조선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입니다. 오늘 조선 종목 보면 하나 엔진이 신고가를 치고, 그 다음에 LCD 현대마린도 신고가를 쳤죠. 그리고 대한조선은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쳤습니다. 그 밖에 한국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도 신고가를 치고요. 나머지 기자재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현재 가장 강력한 산업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잘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식 하나 나왔는데 대주주 매도가 좀 지분 매도가 좀 있었네요. 62.43%에서 9%까지 3.43%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장에 일부 충격을 내일 줄 것이다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또 급격하게 밀리면 또 저는 제 생각인데 약간의 기회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한조선은 상한가긴 하지만은 상한가 잔량이 높지 않아서 갭이 살짝 뜨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약상매매 성격의 흐름이 내일 나올 것 같네요. 이거는 이야기하면서 보고요. 전력인프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미 배전반 그 PPI 기준이 있는데, 과거 초과 변압기가 올라갈 때 PPI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변압기 가격이 상승해서 국내 이 HD 현대 효성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겁니다. 배전반이 지금 그래요. 이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사람들 이거는 대부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아무튼 LS 일렉 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LS 일렉을 말했죠.
다음은 얘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붙들고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 LS에코도 지난번에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 눌림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코멘트 드립니다. 지약바이오, 리가캠, ABL, 알테, SK바이오팜 빼고 플랫폼들, 여기에 이제 몇 개 더 있겠지만은 플랫폼들 빠지면 기회를 잘 노려보면 되겠죠. 자, 시장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보는 종목군들 굉장히 심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안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종목이 10개가 넘어버립니다. 10개가 뭐야? 20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이 우상하면 어떠한 종목이든 다 웬만하면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강한 업종 내에서 조정을 받으면 그쪽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하시고, 눈을 이상한데 저평가다 뭐다 그런 거보다는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보면 더 비싼 가격에 우리는 팔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화장품 업종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올 채비를 했기 때문에 화장품도 같이 봐야 되고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화장품 이렇게 봐야죠. 캐더헌의 이 대성공이 국내에 이런 일련의 관광이라든지 K뷰티라든지 푸드라든지 뭐 한국 내국 입국자라든지 글로벌 트렌드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에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 조회수가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외에 GSPNL이 또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호텔 종목군들이죠. 방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이 퇴실 시간도, 그러니까 입실 시간도 늘려버리고 늦게 하고 퇴실 시간도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 시장에 트리거를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바로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먼저 지수를 한번 봐야죠. 먼저 해외 지수 좀 보면 미국 증시도 강하게 빠진 이후에 일단은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오늘 밤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약간 긍정적이게 본다 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생각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트랩이 발생을 했는데요. 강한 상승 추세에서 여기서 세 번째 구간에서 불트랩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와서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 추세 지속, 맞고 떨어지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국내 증시도 약간 흔들리면서 조금 밀렸다가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이런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오늘 년 이틀 빠지면서 이때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죠. 올라가서 21선이기 때문에 내일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해서 시가 갭상승하게 되면 시가부터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추경 매수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갭이죠. 갭 구간 박스권을 만들었다 박스권에서 깨졌기 때문에 아마 음봉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정도 해석을 해 봅니다. 주의하면서 봐야 될 이유가 된다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부터 보죠. 삼성전자는 별로예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 별로고,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반등을 좀 하는데 박스권 형태 같고, 두산이 오늘 CCR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현재 반도체 대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이 근데 반도체는 따로 지금 매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코멘트 하고요.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삼성 SDI가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본장에서는 프리장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더니 시작하니까 바로 프로그램 들어와가지고 뭐야 하니까 올라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매매가 약간 꼬였어요. 이쪽 보다가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하는데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하는데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대응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 보면 이런 장기 평선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장기 평선들을 맞고 돌파하고 눌렸다가 장기 평선에서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LNF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평선을 맞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눌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하향하는 거를 정배열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군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종목군들 2차전지 다 바닥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많이 밀리게 되면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은 저는 사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사지는 않고 잘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냥 조선 한화오션. 최근에 강력한 수급이 계속 들어왔죠. 이때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뭐 여기 뭐야 이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때부터 외국인들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시장에서 엄청난 수급에서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아직도 우상향 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죽지 않는다면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HJ 중공업을 이제 매매를 해서 회원님들한테 넥스트레드의 매도 의견을 들어놓고 여기서 올라올 때 한 80% 팔고 아침에 이제 개파락 출발하길래 그냥 대충 정리하고 심하이 했습니다. 오늘은 얘는 눌림으로 원래는 아침에 좀 매수를 10,000원 이하로 의견을 드렸다가 있었다가 그냥 철회하고 대한전선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주주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리게 되면 강하게 돌파가 나와서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한조선이 사실 어제 마이너스 16%가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제가 그랬죠. 얘 올해 영업이익이 2,400억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 2,400억이면 이 현대미포조선이 한 3,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의 시가총액은 8조 8천억. 얘가 어제 기준으로 3조 1천억이었습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을 했을 때 3조가 이탈되면 무조건 매수로 때려 박았어야 될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우지가 오늘 거래대금이 장중에는 한 3, 4천억 되더니 오후장에 거래대금이 약간 폭발하면서 또한 이 구간에서 매집이 프로그램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이 유통 주식수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12%의 유통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지금 상한가에 들어와서 4조지만 12%, 4조에 12%면 4,400억, 4,800억이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와봤자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물량이 없는데 연기금이 비중을 채워야 되고 각각의 이 기관 외국인들 비중을 채워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간다. 얘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심플한 매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는 오늘 회원님들한테 공유를 했었고, 매수에 대한 근거는 다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팔았는데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원래 여기 저점 구간도 봤었는데 이 저점 구간에서 좀 잡았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추천은 여기서 드렸는데 바로 상한가 갈 줄 몰랐네요. 그래서 종목을 좀 상한가까지 끌고 가지를 못한 게 오늘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남는 매매였다 생각이 들고, 오늘 2차전지가 강해도 다른 제약바이오가 강해도 지수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약간의 저항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대한조선을 노리고 대응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하고 나이스하고 100점 만점에 100점 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말을 했다.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명확한 기준의 선이 존재합니다. 여기 97,000원, 그리고 여기 99,000원, 그리고 이 자리 93,0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상한가를 지금 잔량이 9만 주밖에 안 되니까 갭을 많이 들면 윗구간에서 뭔가가 자리가 나올 건데, 갭을 살짝 들고 순간 훅 밀리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덤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뭐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결국 AI가
진행이 되면 해저 케이블 시장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으로 여기서 기어간다면 그 다음에 한번 폭등이 나와서 또 신고가 보러 갈 수 있는 의외의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S 에코 에너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심 잘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거래대금 터트리고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마땅히 좀 들어가 생각은 별로 없네요. 박스권은 완벽하게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241선 2평에 걸리게 되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매물대가 존재하죠. 적어도 이 매물대는 뚫어야 그때부터 강하게 갈 수 있다.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13만 5천 원까지는 열려있다 정도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그 화장품 이야기를 좀 하면요. 화장품 1등은 APR인데요. APR은 지금 약간 올라가면서 저항권에 또 도달했을 수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냥 저는 코스맥스랑 콜마 정도 옆에서 수렴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다가 수렴이 확인했다 싶으면 매수로 신고가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수주는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만 안 가고 주가 혼자만 빠진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의외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강하죠. 강하게 박스권 그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뭐 지난번에 태웅 급등했다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강하게 거의 준상한가에 갔으면 이렇게 밀렸으면 주식은 빠져야 되는데 이 종목이 안 빠진단 말이죠. 여기를 다시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BHI도 호실적이 예상이 된 가운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쌍바닥 다중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유동성 힘에 의해서 신고가를 치는지 실적 발표와 함께 딱 그 포인트만 좀 노리고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밖에도 뭐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추천 그리고 이야기할 종목군들도 많을 것 같은데 모든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다 우리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거래대금 풍부하고 유동성 풍부하면서 신고가 근처에 의미 있는 이슈를 동반하고 추후에도 기대감이 살아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하여금 각각의 기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말한 이런 하나하나가 제가 종목에 대한 조건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미래에 기대감이 살아있다든지 아무튼 이런 하나하나의 점수를 주면서도 뭐 몇 점 이상의 종목이면 합격 매매 스타트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력 인프라 일단은 이 못난이 LS 에코도 LS 일렉도 신고가를 완벽하게 이제 안착하고 뚫었습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어렵게 뚫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계속 갈 것 같고요. 뭐 산일, 일진 다 좋은데 문제는 그냥 멈추지 않고 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 남은 LS 일렉이란 말을 그래서 드린 거잖아요. 아직 신고가를 안 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했으면 뭐 벌써 이것도 상당할 것 같고 쭉 가면 좋은 일이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